장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장소에서 들여오는 교역은 아득한 옛날부터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해상무역의 경우 태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해적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고민 끝에 여러 사람이 평소에 돈을 조금씩 모아뒀다가 피해를 본 배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해 미리 돈을 모아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금융상품이 된 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금융상품을 뜻하는데요. 펀드, 주식, 채권 등과 같이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 금융투자상품,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비금융투자상품입니다. 기준금리 2% 시대, 이자에 붙는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받는 금리는 1%대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축만으로는 돈을 불리기 어려우니 금융투자상품에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펀드.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최초의 펀드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으나 현대적 펀드의 탄생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불이익과 중도 해지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는 1924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 후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직접 투자하기 힘든 해외 상품, 부동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간접 투자 상품으로는 주식, 지수, 원자재, 금리 등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펀드와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약속된 선을 넘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파생상품은 일반인들에겐 그림의 떡이었으나 ELS, DLS 등 구조화 상품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췄고 그 규모는 날로 늘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ELS, 주가 연계 증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환 구조도 수익률도 위험성도 모두 다른 만큼 투자 성향별로 상품 유형을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투자하는 금융투자 상품의 대표 주자로는 주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거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 있는데 이런 연기금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러분 모두 투자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주식. 주식 거래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에 취인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증권거래소는 1956년 3월 명동에 개장되었고 1979년 여의도로 옮겨 명동시대에서 여의도시대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장 기업 수 12개, 현재 상장 회사 수 1792개, 종목으로 보자면 1922개로 주식시장이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몇백만 원의 종잣돈으로 몇십, 몇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슈퍼개미들의 이야기에 솔깃해 무턱대고 투자를 할 경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고 나오면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냉정하고 올바른 투자의 정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리투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채권. 채권은 베네치아 정부가 베네치안 프레스티티를 발행한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개념이 대성공을 거두자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채권 붐이 일었습니다. 수익률보다 위험 관리에 치중하는 특성으로 한때 과부와 고아를 위한 상품으로 불렸으나 부자들의 대표 재테크로 자리매김한 채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투자 후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확정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 대비 안전한 금융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투기성이 짙어진 1929년 대공황 때는 주식시장 급락으로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날 때는 꼭 우산을 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꽃은 피는 법이라고 이 공황 중에 큰 이슈를 몰고 온 금융상품이 바로 매사추세츠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입니다. 당시 다른 상품들은 투자 금액이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 펀드는 250달러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해 단기간 펀드 규모가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차례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현재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펀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이관순 팀장입니다.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은 서로 다른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투자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금융투자 상품이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자산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만큼 투자 위험을 크게 키우는 것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3분의 1은 토지에, 3분의 1은 사업에, 또 3분의 1은 현금 준비금으로 나누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누어 투자하는 것, 즉 분산 투자는 가장 오래된 현명한 투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